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1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륨의 그 동시성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시성은 영어로 synchronicity라고 하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 그 5분이 이제는 유명하신 분인데 5분 뚝딱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시성 현상과 홀로그램 우주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화면도 이제 그분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다, 그런 얘기는 동시성 현상과 숨겨진 질서. 그래서 숨겨진 질서라는 개념은 동시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입해 온 개념인데, 데이비드 봄이 유명한 그 홀로그램 철학자면서 과학자죠. 그리고 여기도 파울리가 있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 칼융이 과학자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심리학 작업을 과학적 영역으로 이제는 그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하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파울리하고도 많이 요분하고 많이 연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울리.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자료를 보면은 여기 기존에 있는 글을 제가 이제 긁어왔는데, 열애 동안 만난 일이 없는 한 친구에 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된 순간 마침 전화가 딱 울려서 수화기를 들었더니 그 친구다, 뭐 이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혀 그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동시성의 한 현상이라는. 이렇게 싱크로니시티라고 한다. 이런 걸 칼융 박사는 싱크로니시티라고 했다라고, 이런 현상, 동시성 현상. 이거는 체험하는 사람 또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주 우연적 사건이지만은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 요렇게 우리의 그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의 심층 심리와 무의식에서 서로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이런 데이비드 봄 같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숨겨진 질서,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계, 그렇게 동시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게 이제 요번에 이제 과학 철학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집단 무의식이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물리적으로는 그 양자장 같은 마음의 장, 필드로 이제 여기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물리적인 양자장 개념이잖아요. 양자 필드라고 하는 거죠. 퀀텀 필드 같은 필드라고 그래가지고 양자장. 근데 이것이 마음의 장이다. 마음의 장, 또는 의식의 장이라고 그래요. 의식의 장, 무의식의 장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의 장.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을 일종의 장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게 시공간을 전체 펼쳐져 있는 하나의 그 그물망처럼 되는 디바인 매트릭스다라는, 매트릭스 개념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그 어떤 각 사람들이 서로 그 입자처럼 이렇게 그 별개가 아니고 이렇게 파동과 장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 우리가 기초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잖아요. 초당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 그렇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30만 킬로를 넘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초당. 그러니까 저와 다른 사람 간에 그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그 신호가 보내고 받고 하는 그 거리가 있으니까 초당 30만 킬로로 간다면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빛의 속도, 이 마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얘기하는 빛의 속도의 그 속도 개념과는 상관없는 개념으로 이렇게 상호 신호 교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의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깨버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장은 속도가 없지. 그러니까 어떤 그 속도나 시간, 속도, 어떤 거리 제한이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즉각적 일어나는 그런 신호 교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현상계 개념이고, 우리의 여기서 얘기하는 디바인 매트릭스, 마음의 장, 무의식의 장은 이 아인슈타인의 이 30만 킬로 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이니까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이 지배를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그 유사과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아인슈타인의 그 30만 킬로 제한 개념을 넘어서는 그 것들이,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여기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신호교환 현상들이 실험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신호 교환을 이렇게 메시지 교환하고 있는 그럼 그게 빛이 아니라 그럼 뭐냐, 그걸 뭐 양자라고 이렇게 보는. 일단은 그러니까 양자도 종류가 많으니까 마음의 양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마음의 양자, 마음을,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양자 개념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대를 하자면은 무의식의 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거는 속도가 제한이 없다, 무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많이 증명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견이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런 어떤 신호교환하는 매체, 전달체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의식이라고, 우리는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다, 이렇게 일단은 두리뭉실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주 전체가 그냥 전일성을 갖게 되는, 우주가 하나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우주는 그냥 하나, 우주는 하나다. 전일성 개념이 있는 전일성. 전일하다라고 하는 전일, 완전히 하나다. 전일성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우주는 하나로 돼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주가 하나인데, 우주는 하나지만은 그 우주가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우주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단 무의식은 감춰진 우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 개인적 이렇게 나오는 현상으로 나오는 거는 드러난 우주. 그러니까 우주를 크게 두루 전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난 우주와 그리고 감춰진 우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드러나는 우주가 우리의 현상계 우주. 마치 페르소나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페르소나, 드러난 우주, 감춰진 우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감춰진 우주는 무의식
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감춰진 우주가 주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우주보다는 감춰진 우주가 사실은 더 이 드러난 우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드러나는 우주를 창조해낸다, 이런 개념이다. 드러난 우주를 창조하는 기반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러난 우주, 우리가 현상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거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미 그 행동이 우리가 감춰진 우주에서 이미 어떤 결정이 있어가지고 현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계를 창조하고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감춰진 우주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러니까 감춰진 우주가 더 인과관계로 볼 때 원인에 가깝고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하네요. 감춰진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이고 드러나진 우주는 낮은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감춰진 우주가 더 높은 차원으로 드러난 우주를 생성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감춰진 우주와 드러난 우주라는 개념을 우리 이제는 그 동양학 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후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우주는 후천 세계가 있고 감춰진 우주는 선천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 세계가 더 본질적으로 후천 세계를 창조해. 근데 선천 세계와 후천 세계는 거울 대칭 관계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드러난 우주와 감춰진 우주는 거울 대칭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대칭 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이제는 연구를 이쪽 고대 비전 체계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요즘에 연구가 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사실들이 이런 사실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요런 개념하에서 백그라운드를 깔고 요 동지성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지도 못하지만 의식하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무의식적인 마음의 장들이 전 우주에 퍼져 있어 가지고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마음의 장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상호 그 반응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은 누가 만들었는가, 뭐 이런 건데,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잖아요, 수학.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미적분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수학도 인간의 그 의식의 발전에 따라 수학도 발전하고 발명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명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언어이기 때문에 발전하고 발명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래 미적분학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대수, 기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수는 수를 다루는 학문이다. 기하는 도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수와 기하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시작한 게 사실은 우리가 좌표평면을 그으면서 시작이 된 거네. 좌표평면이나 뭐 x축, y축, 뭐 또는 x축, y축, 뭐 그 다음에 z축 하면 이게 3차원 좌표죠. 좌표를 그으면 우리가 요게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개수에 따라서 차원수가 또 결정이 되는 거죠. x축, y축, z축이다 그러면 3차원이래. 3차원 좌표. 이렇게 다 3차원. 근데 이 3차원 좌표 이전에 원래 x축, y축 이렇게 2차원 좌표가 이렇게 그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는 데카르트가 유명하죠. 데카르트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또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이 좌표평면이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가령 기하에서 원이다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x자승, y자승, 플러스 y자승, r자승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수와 기하가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 좌표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온 게 이제는 미적분학이죠. 그래서 나온데 이제 미적분학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미적분학이 나온다. 근데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우리가 수학적 어떤 기술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수단이죠. 대수에서는 나중에 이제 허수라는 게 나와가지고 허수가 도대체 뭐냐 뭐 그런 논쟁도 있는데 그런 건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일단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뉴턴이라는 사람이 뉴턴이 먼저 만들었냐? 뉴턴이.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라이프니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어떤 상호 어떤 학문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뉴턴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영국.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 사람이다. 그래서 이 뉴턴이 이제 프랑키피아를 만들면서 우리가 운동 법칙을 그리고 운동 법칙하고 만류력 법칙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뉴턴이 미적분학도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했는데 이 영국과 독일은 이렇게 바다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그림 보면 여기 영국이 있고 독일은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무슨 서신을 주고받거나 뭐 학문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동등한 이 미적분학을 한 3일 차이로 이렇게 3일 차이로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니츠가 먼저 개념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일 차이로 이것을 이제는 3일차로 만들어낸 3일차로 이렇게 이게 발명을 했다 이게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아무런 서로 뭐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서로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엄청난 이런 어떤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인류의 어떤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과학 발전이 아니라 혁명적인 어떤 과학 발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 수학 수단인데 이런 어떤 여기는 이제 극한 무한대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도 그렇고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 기초한 어떤 수학이란 말이에요. 수학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동시에 이게 이제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시성.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과거에 했냐면 제가 이제 캐조리 수학사라고 이러면서 공부했는데 캐조리 수학사라고 아시는 분들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캐조리 수학사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이거 뭐냐면은 제가 이때 알은 게 뭐냐면은 인류의 의식도 진화한다고 하는 거죠. 의식의 진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식이 진화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무의식이 바탕이 돼가지고 인류 전체의 어떤 진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전체적인 인류 의식을 상승시키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 흐름이 있다. 이게 자연적,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진화, 인간 의식의 진화. 인간 의식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마음의 진화라는 거죠. 마음의 진화. 인간의 마음도 마음이 진화한다는 이 진화에 따라서 뭐가 다네? 인류 문명의 진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인류 문명이 진화가 된다. 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계에 있어서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는
그 칼융이 얘기하는 이 집단 무의식에서의 어떤 그런 그 운동성이라는 의식의 그 진화를 유도하는 운동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뭐야?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양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거죠. 지금 뉴턴하고 라이프니츠. 이것이 이제 동시성의 아주 중요한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동시성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실험들이 있는데 우리가 토끼 실험이 있어요. 토끼 실험. 여기 이제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있는데 이제 토끼 엄마가 있고 엄마 토끼가 있고 새끼 토끼가 있단 말이에요. 토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현상계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다. 이렇게 그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굉장히 이것도 신비한 이론이긴 하지만은 마이클스 몰리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실험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게 항상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신호 교환이. 그런데 이 토끼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새끼 토끼를 그 잠수함에 새끼 토끼를 싣고 그 깊이 잠수를 한 거지. 잠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 토끼보다 멀리 30만 킬로 이상 60만 킬로다 60만 킬로다 이렇게 떨어졌다. 만약 가정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초는 걸릴 거야. 2초는 뭔가 이 현상이 반응이 일어나는 데는 2초는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잠수함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방어벽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둘이 떨어뜨려 놓고 0.5초라도 좋습니다. 15만 킬로 떨어뜨려 놨다. 그런데 근데 엄마 토끼를 여기서 새끼 토끼를 죽였어. 새끼 토끼를 죽였다. 그런데 바로 어떤 시간제 즉각적으로 엄마 토끼의 몸에 바로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험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차가 없이 즉각적으로 이 신호들이 이렇게 교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실험들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이런 실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양자중첩이라네, 양자중첩. 그러니까 이것은 양자얽힘, 양자중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얽힘, 양자중첩이론은 서로 두 개의 양자가 서로 얽혀 있다는 거, 파동 함수가 얽혀 있다는 거죠. 파동 함수가 얽혀 있다. 얽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는 모스크바에 두고 하나는 뉴욕에 두면은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른 하나도 그에 따른 상대적 변화가, 거울 대칭적 변화가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30만 킬로 그거와는 또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양자중첩 이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비국소성 원리. 그러니까 파동 함수는 어떤 존재 확률 함수니까 모든 곳에 존재한다. 어떤 양자에 대한 파동 함수는 전 우주에 퍼져 있는 게, 그게 비국소성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자가 얽혀 있어가지고 얽혀 있는 양자를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뜨려 놔도 하나가 변화가 생기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양자중첩, 두 개의 양자 사이의 양자중첩, 양자얽힘 이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기존의 아인슈타인의 그런 어떤 신호 제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양자장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장들이라는 거는 이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나는 공간을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은 하이퍼스페이스다라고 하나, 하이퍼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무의식이 작동하는 그 공간을 가리켜, 집단 무의식이 하이퍼 스페이스처럼 작동한다고 하는 거죠. 하이퍼 초공간처럼 작동한다네. 거기에 초공간처럼 개념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이 초공간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쓰였던 그런 초공간, 숨겨진 차원. 우리가 리사 랜드리 얘기하는 숨겨진 6차원, 숨겨진 차원, 숨겨진 초공간, 숨겨진 차원, 이거는 숨겨진 차원. 그리고 데이비드 봄이 얘기하는 숨겨진 질서. 그렇죠? 숨겨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감춰진 질서를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은 이제는 홀리스, 그리고 전체성과 and the implicate order라서 숨겨진 질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계를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그 작동하고 있는 숨겨진 질서 오더가 있다고 하는, 그 숨겨진 질서를 작동시키는 숨겨진 질서. 이거 데이비드 봄의 숨겨진 질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 집단 무의식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거 자체,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팔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양반도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이 5분 철학 하시는 분들 결국 이 그림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요 그림 제가 이제 잘랐지만 요 그림에 나오는 요게 R이에요. R인데 요거예요. 요게 팔자죠. 이게 메비우스 띠잖아요. 이게 메비우스 띠. 메비우스 띠는 무한대교잖아요. 띠. 이게 무한대교란 말이야. 무한대교가 어떻게 생겼어요? 팔자죠. 팔. 우리가 이걸 팔이라고 그래. 팔이 어떻게 생겼어요? 팔은 이거 무한대기호는요, 메비우스 띠는 동양적으로는 태극을 뜻하는 거야. 태극. 그러니까 무한대기호. 이거는 태극을 뜻하는 거야. 자, 여러분, 요 팔자가 요게 이제 태극. 그러니까 요 메비우스 띠 있잖아요. 메비우스 띠가 태극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요쪽은 바로 감춰진 세계. 요쪽은 뭐냐면은 드러난 세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태극에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음은 드러난 세계, 물질적 세계란 말이에요. 형상으로 드러난 세계. 그러니까 양은 감춰진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세계와 감춰진 세계. 마찬가지로 요 팔자는 여기 있는 거는 감춰진 세계, 드러난 세계. 그러니까 드러난 세계와 감춰진 세계가 이렇게 계속 무한으로 물질,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팔자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 메비우스 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메비우스 띠. 여기 음양이란 말이에요. 여기 음양. 그렇죠.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야. 근데 요거를 동그란 게 있는 게 뭐예요? 요거 연결하는 거죠. 연결돼 있는 거.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그게 요 메비우스 띠를 표현해줘요.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다. 이거 요렇게 음양이다라고 하는 음양. 그러니까 양과 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드러난 세계와 감춰진 세계의 상호 교환을 표현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음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세계와 밖으로 드러난 세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개념이다.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렇죠. 감춰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에 이렇게 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타로 카드 같은 거를 보시잖아요. 타로 카드 볼 때 이것도 이렇게 컵이 두 개가 있잖아요. 컵이 이렇게 이게 14번째 템퍼런스 절제 카드란 말이에요. 절제 카드가 사실은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컵과 또 하나의 컵 사이에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 정보가 흘러가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 정보가 서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날개를 타고 날라 올라오는 거 하는 거는 지금 요 상승해 가는 거예요. 요 상승해 가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차크라로 보면은 의식 상승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승해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바로 감춰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 간의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현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동시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성은 아까 뉴턴이나 라이프니츠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 또는 토끼나 이런 새끼토끼와의 다른 실체에도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도 이런 동시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그림의 형태 자체가 두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은 템퍼런스라고 해요. 템퍼런스는 뭐냐면은 절제, 그러니까 어떤 절제라고 하는 조정과 절제,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컨트롤한다는 컨트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차크라, 두 번째, 세 번째 차크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 단계에 있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균형 유지라고 하는, 이거는 균형 유지를 위해서 평형 유지. 우리가 균형 유지, 편형 유지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우리가 가령 페르소나와 셋도가 이 두 개의 요소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셋도가 되고 이거 페르소나다. 그러면은 페르소나와 셋도 사이에 또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셋도가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페르소나와 셋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통합해 나간다는 게 균형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균형 유지, 조절, 절제, 통합, 상승. 이렇게 일어나는 균형 유지한 다음에 균형 유지하면서 균형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통합한다. 하나로 통합해. 그다음에 상승해. 다시 다시 한번 또 균형 유지, 조정, 절제, 통합, 상승. 통합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반합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제 정반합의 과정이에요. 혼론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론홀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심리 치료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심리 치료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의 어떤 우리가 여기서 물질적 단계, 마음의 단계, 영적 단계로 이렇게 갈 때에 3단계로 그냥 크게 나눠 보면은 물질적 단계에서 마음의 단계로 갈 때도 균형 조절을 통해 가지고 통합한 뒤에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균형 조절 통합한 뒤에 상승.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진행을 할 때에 이걸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이게 균형 유지, 조정, 절제하면서 통합해서 상승하는 거를 우리가 중도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동양 철학에 얘기하는 심리적 어떤 그런 컨트롤 단계에서 중용이다. 이걸 중용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중용.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은 결국 뭐예요? 이 조절 통합 단계, 조절 통합을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페르소나와 셋업도 어느 한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얘기는 잘 조절을 하면서 통합하고 상승한 뒤에 다시 새로운 페르소나 그림자 현상이 또 있어. 그럼 또 조절해서 다시 통합하고 또 다시 페르소나 그림자 3단계 다시 통합하고 4단계로 가서 또 이렇게 조절해서 통합하고 이런 식의 조정과 통합 과정을 잘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네. 이 사람이 그 물질적 존재에서 그 심리적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 진화해 나가는 그 과정에 그 컨트롤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한다, 심리학에서 심리 치료를 한다, 뭐 이런 정신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중도의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심리 치료의 사실 그 중요한 그 목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요즘 이제는 과학, 양자심리학이라는 거죠. 양자심리학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질성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이런 그 무의식과 이게 이제 태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태극이야. 태극 음양 운동이야. 이게 일어나는 게 지금 태극 음양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메비우스 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비우스 띠다, 무한대기오다, 그게 사실 태극 음양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양자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분도 이제는 여기 보면은 아놀드 민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는 여기 칼융의 그 분석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계통에서, 그러니까 그 라인에서 이제 이분이 이분이 물리학자거든요. 물리학자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양자역학과 그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그러니까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리학과 칼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합 연구하는 사람 연구해가지고 그 결실물을 낸 게 이게 퀀텀 마인드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도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동시성의 뭐 시크로티시티, 요거 싱크로니시티라고 하는 싱크로니시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바이오 센트리즘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디바인 매트릭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자역학에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양자심리학 분야는 제가 따로 이렇게 강좌를 시리즈를 해볼 생각이에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두뇌 심리학이라든가 두뇌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는 우리가 로봇, 요즘에 인공지능 인지과학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심리학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런 양자역학하고 물리학이나 이런 데이비드 봄 이론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그 강좌 시리즈로 해볼 생각이에요. 자, 우리 동양에서도 이런 선천심학이라고 해가지고 소광제를 선천심학, 그래서 이 선천심학이 바로 무의식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 이 선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감춰진 차원, 숨겨진 질서, 그 무의식, 그러니까 이 선천이 무의식계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 송나라 북송시대에 이미 이런 어떤 선천심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인 어떤 심리적 운동을 이런 괴로 다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따지면은 요 무의식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요거를 집단 무의식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아뢰야식이라고 이렇게 봐. 아뢰야식이래다. 아뢰야식이 팔식이라 그래. 팔식, 아뢰야식.
아래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요 에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고는 우리가 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개인 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이 나올 때는 7말라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라식.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식과 개인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말라식을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7말라식이고, 아래야식은 8아래야식은 집단무의식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현상계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래야식에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아래야식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 말라식은 개인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개인의식. 우리가 그래서 이게 8아래야식 7말라식이라 이런 말라식 이런 개념으로 가는 불교 철학을, 불교에는 두 개의 철학이 있죠. 공철학, 중간 공철학하고 공사상하고, 그 다음에 유식 철학인데, 이거는 유식 철학 관점에서 이제는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보는 거죠. 8아래야식, 이게 8아래야식이고, 개인의식은 7말라식이다 해서 이런 관계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어떤 현상계의 씨앗, 현상계로 드러나는 모든 씨앗들,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있다는 씨앗은 8아래야식에 있는 거잖아요. 8아래야식에 있다가 8아래야식에서 7말라식 현상계로, 개인의식을 통해 가지고 현상계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불교 철학이기도, 유식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도, 그러니까 이게 서양인들이 이렇게 이런 심리학에서 이런 칼융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이미 동양에는 이렇게 불교 철학으로는 유식 철학이라는, 마음의 철학이나 유식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중국 이쪽에서는 이 선천심학, 선후천론이라는 게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세계, 감춰진 세계와 후천세계, 드러난 세계, 이런 개념들이 이미 선재하고 있어가지고 심학으로,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칼융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단무의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런 것들이 현대 와가지고는 어때?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이 되면서,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동시성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상호 물질 에너지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것은, 그런데 두 개의 세계가 사실은 거울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동시적인 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감춰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의 상호 어떤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물질 에너지 정보의 상호 교환 과정에 있어서 컨트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중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의 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집단 무의식에다가 8아래야식에다가 어떤 씨앗을 작동을 시켜 가지고 현실 세계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중으로 어떤 조절 컨트롤 해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승시키는 어떤 이 과정에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이용해서 무의식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현상계에 드러낼 수가 있겠다. 무의식을 조정해가지고 현상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같은 게. 우리가 무의식적인 거로 우리가 드러난 건데, 우리 자신도 말라식으로 드러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아래야식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의 말라식을 바꿔가지고 현상계도 완전히 바꿀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창조성 문제가 사실 또 연관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는 심리학에 있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냐?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운명을 재창조하는 기술,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운명을
운명을 바꾸고 무의식을 바꿈으로써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오늘날 심리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 그게 테크닉이 있단 말이에요. 그 테크닉, 무의식을 다루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동질성, 거울대칭성, 중의 창조성의 심리학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칼융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캐닐버 사상, 또 캐닐버의 그 영성심리학, 초월 영성심리학에 대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